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보다 원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10%를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1.1%의 수익이 필요하지만 50%를 잃으면 다시 100%를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빠르게 쌓는 것만큼 큰 손실을 피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 매매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결과보다 계좌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전은 21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2215만 원입니다. 참고로 10억이면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매달 결제해도 4,900년 넘게 구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자동 매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7월 24일 지난 금요일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크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2% 하락한 6,690.62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5.32% 내린 748.22로 마감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에는 코스피가 4% 넘게 반등하며 7,000선을 회복했지만 단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겁니다. 수급에서도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보유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부담 자체가 커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비와 운송비 수입 물가 부담으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기업 비용은 늘어나는데 금리 부담까지 길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충격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7.59% 하락한 24만 9,500원, SK하이닉스는 8.34% 내린 175만 9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두 종목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기술주 조정과 금리 상승 부담이 동시에 반영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실적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노출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 종목이 함께 밀리자 지수도 빠르게 7,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똑같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일부 방산제약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반도체와 경기민 감주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가 유가와 경기 변화에 덜 민감한 업종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제 저번 주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15%, S&P 500은 1.21%, 다우지수는 0.97% 내렸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도 부담이 됐지만 이날 시장 전체를 흔든 더 큰 변수는 유가와 금리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2천 건을 크게 밑돌았고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해고가 줄고 고용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를 그대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서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강한 고용은 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낮췄고 높은 유가는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36% 부근까지 올라갔고 10년물 금리도 4.7%를 넘어섰습니다. 달러인덱스 역시 100일선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흐름이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원화 약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국내 시장에서 나온 외국인 매도는 단순한 반도체 차익 실현이 아니라 달러와 미국 국채의 매력이 동시에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와 나스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골드로 이동했을까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면 골드의 안전자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자금의 우선순위는 금보다 달러와 미국 국채에 가까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골드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영향을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원유 수송 불안은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물가와 금리 인상 우려를 높였습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골드는 전날 2% 넘게 하락한 데 이어 금요일에도 온스당 4,030달러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4,000달러 부근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며 가격을 지지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위험 회피가 강해졌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을 완전히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제한됐던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64,000달러에서 65,000달러 부근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밀리고 달러와 국채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에도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날 자금 흐름은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모두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유동성이 높은 달러와 미국 국채가 우선 선택됐고 골드는 4,000달러를 지키는 방어적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주식과 골드 모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 달러와 미국 국채로 자금이 집중되는 하루였습니다. 골드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수요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4,000달러 부근에서 방어와 되돌림이 반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특정 방향에 베팅하기보다 가격이 오가는 구간 자체를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했기 때문에 어제도 골드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골드는 4,000달러를 지키려는 매수세와 국채금리 부담에 따른 매도세가 부딪히며 짧은 반등과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매매는 이 힘겨루기 자체를 방향 예측 없이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4,000달러를 뚫고 내려갈지 다시 반등할지 미리 정하지 않고 실제 가격이 만들어낸 조건에 맞춰 진입과 청산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24,727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5,479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752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